데이터라는 거는 너무 호행하지 않나? 좀 늦지 않나요? 이런 네네, 질문들 그런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시장 강도를 보면 여기 아까 앞에서 움직임을 미리 알 수 있댔잖아. 그래서 시장 강도를 보면 좋아요. 저는 요즘에 왜 5년 주기설, 10년 주기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게 보면 이때가 부산이 2011년도가 대세 상승장이었어요. 근데 지금 2021년도가 대세 상승장이에요. 시기는 10년이 맞아요. 그렇지 않나요? 나 이거 보면서 맞네? 나 그 생각했거든요. 지역마다 시차가 있어요. 먼저 움직이는 게 있고 늦게 가는 애가 있거든요. 근데 저도 보면서 10년 맞네? 그 생각했어요. 그래서 막 다른 지역도 막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지. 여기서 보면 계속 상승장이 있느냐 계속 하락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상승장이 있고 하락장이 있어요. 또 상승장이 있죠. 또 하락장이 있어요. 그런데 상승장보다 하락장의 기간이 짧네요. 다시 또 상승이 와요.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듯이.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상승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 하락장이 오면 뭐 어때? 반토막 나나요? 반토막 안 나죠. 하락장이 오면 어때? 기다리면 되지. 상승장 또 올 건데 뭐. 그렇지 않나요? 나는 그런데. 나는 하락장 와도 안 되면 기다리고 정보하고 있으면 되지. 나중에 더 많이 오를 거니까. 그게 시장 강도를 빼고 가격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물가 뭐 인플레이션이 어떻고 물가가 뭐 가치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집 가격은 짧은 하락기가 와. 그렇지만 다시 상승을 해. 맞잖아요. 하락기가 오고 또 상승을 해. 그런데 그 집값이 옛날 가격인가요? 아니에요. 안 돌아오죠. 안 돌아오죠. 지금 이게 선 한번 쫙 보세요. 얘가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가 돌아오면 완전 땡큐지. 돌아올 수 있을 것 같나요? 그래서 이제 계속 하락이 오더라도 어떻든 계속 그냥 가격은 상승을 한다라는 거죠. 시장 강도에서 네. 이렇게 많은 의미를 추출할 수 있다는 게 그렇죠. 놀랐습니다.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이 시장 강도가 너무 좋아요. 그렇다고 저희가 이거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무료로 그냥 보시면 되잖아. 그죠? 그런데 다시 켜주세요, 시장 강도. 네. 너무 사랑하시나? 이렇게 자세한 설명 들어본 게 처음이라. 그래요? 네. 저는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시장 강도는 가격의 움직이는 힘입니다라고만 설명을 하니까 잘 모르시더라고. 어려워하시고. 안 와닿아요. 네, 그러니까 안 써. 이 좋은 걸 안 써. 그게 저는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예요. 여기가 우리가 매번 부동산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 강도를 가지고 움직임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얘만 보면 안 돼. 얘만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차트를 거래량이랑 수요와 입주, 미분양 지인의 아주 좋은 장점은 그거예요. 다 같이 볼 수 있다라는 거. 짜집기. 여기서 이거 보고 여기서 이거 보고 여기서 이거 보고 따로 두 가지고 또 붙여서 봐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없다라는 거죠. 그냥 네 개를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보면 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게 거래량이거든요. 그래서 시장 강도가 한참 쫙 올라갈 때 거래가 아주 많이 이루어지죠. 네. 그러면 우리는 또 여기서 입주 물량도 아주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수요와 공급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그럴 때 향후에 입주 물량이 얼마나 있는지를 같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왜 미분양 또 보잖아요, 요즘에. 네. 미분양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때 보면 이렇게 상승을 할 때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미분양이 쫙 감소하는 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 네 개를 같이 참고하면 더 좋죠. 왜? 나는 미래가 궁금하잖아. 정확하진 않아. 그렇지만 입주 물량이 별로 없어. 미분양도 안 증가를 안 해. 그러면 가격이 오를 수 있겠구나. 얘가 더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수요 공급을 보면 조금 제법 물량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럴 때는 지금의 시장 강도와 네. 지금의 미분양과 네. 지금의 수요 공급을 보면 어떤 식으로 좀 예상이 되세요?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에 부산이 지금 하락장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보면 이때 제가 부산을 보고 있었을 때 이 주황색이 전세예요. 우리가 매매의 움직임보다 전세의 움직임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부산이 하락할 때 이 가격을 보면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덜 빠졌어요. 왜냐하면 이 선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제. 매매의 초록색 선이 더 밑에 있고 주황색 전세의 선이 더 위에 있잖아요. 그만큼 빠지는 힘이 덜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수요자들은 전세를 물론 역전세도 나고 했었지만 덜 가격이 빠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입주 물량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왜 입주 물량이 아주 많은데 왜 상승을 할 수 있었을까? 이거 미분양도 줄었고요. 왜 그랬을까요? 과거에 입주 물량이 없었어요. 새로운 아파트에 살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입주 물량이 많이 없었어. 그러다가 새 아파트가 쫙 생기니까 아이고 좋아라 하고 이제 새 아파트 흡수를 한 거구나. 흡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또 입주 물량이 많아요. 약간 퐁당퐁당.
아니면 몇 년 쉬어가는 구간이 필요한데 부산 같은 경우는 너무 연속적으로 입주 물량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쑤셔 넣으니까 할 뻔했다. 계속 밀어 넣으니까 체하겠죠. 소화가 다 안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하락장을 맞게 되는 거죠. 입주가 너무 과잉이다 보니까. 그럼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향후에 2022년도하고 2023년도 입주 물량이 많아요. 2024년도는 지금 의외로 별로 없거든요. 2024년도 입주 물량은 이제 많이 들어오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분양을 한다고 한들 내년에 분양을 하면 보통 이제 공사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2024년도는 늘어날 수는 있지만 아주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거니까 향후를 보면 2년 동안 입주가 많고 그다음에는 입주가 지금 그나마 줄죠. 그런데 부산은 지금 입주할 때 되게 많아요. 계속 지금 공사하고 있는 중이거나 분양을 앞두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그 애가 분양하기만 기다리고 있어. 청약 넣으려고. 아, 얘 언제 하지? 얘 언제 하지? 맨날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새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가 계속 살아있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미분양이 안 늘잖아. 그 심리를 보여주는 거죠. 이 미분양도. 같이 종합해서 보면 물론 지금 거래가 저조해. 거래가 저조하고 입주 물량이 있기는 하지만 2024년도에 별로 없고 2025년도 이후로 입주가 들어올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더 간다라고 보죠. 차트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데이터는 후행한다. 맞아요. 후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실거래 신고를 가지고 시세를 만들거든요. 그걸 받아와야지. 받아와야지. 만드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왜 실거래 신고는 30일 기한이 있잖아요.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니면 부동산 선생님들이 계약서 쓰고 빨리빨리 바로 해주시던지. 그죠? 그래서 시세는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물을 같이 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데이터는 후행이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 끼워 맞춰가지고 이제 흐름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수요와 입주나 미분양 이런 걸로 이제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아, 재밌습니다. 재밌나요? 네. 그거는 후레이님이 조금 알고 듣거든. 그래서 재밌게 느껴지시는 거고 처음 듣는 사람은 안 보겠지. 저는 이 시장 강도에 대한 의문이 지금 굉장히 많이 풀렸거든요. 이걸 한번 보시면 이게 시장 강도가 이렇게 반등을 하잖아요. 거래가 지금 살아나요. 그런데 가격이 바로 안 뛰어요. 왜 그럴까요? 거래도 막 살아나고 이제 시장이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왜 시장 강도가 먼저 움직인다 했거든요. 시장 강도가 먼저 움직이고 그 뒤에 가격이 오른다 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렇게 시장이 침체기에 가잖아요. 그러면 매물의 가격이 어떻게 해서 나올까요? 시세 가격보다 훨씬 낮춰서 매물의 가격이 나오게 돼요. 금매가 계속 나오겠죠. 우리가 왜 저도 집 팔려고 내놨다가 2년 동안 못 판 적이 있었거든요. 가격을 낮춰도 거래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매물이 계속 쌓이겠죠. 그러면 그 매물의 가격은 점점 떨어지겠죠. 그런데 그러면 그런 애들이 쌓여 있어. 그러면 그 애들이 가장 먼저 거래가 되겠죠. 걔들이 거래가 된다는 거죠. 거래가 되고 거래가 돼. 그럼 거래가 잘 되면 이제 그 다음 타자 매물들이 가격이 거래가 되겠죠. 얘가 돼.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높은 가격으로 나온 매물이 거래가 되겠죠. 그래서 이 하락장에서 거래가 살아나는 시점에는 싼 매물들이 먼저 거래가 막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세가 안 오르죠. 그러다가 이제 걔가 이제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보다는 높은 가격의 매물이 거래가 될 테니까 이제 시세가 오르는 거예요. 깔려있던 매물이 일단 그렇죠. 소진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익이 반등하는 이 시점이나 거래가 딱 살아나더라도 그 뒤에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당연한 것 같지 않아요? 당연하네요. 당연하지. 진짜 당연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자꾸 사람들이 뭐 거래가 살아나면 가격이 오른다. 시장 강도가 반등하면 가격이 오른다. 계속 그렇게만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원리를 알면 그냥 별거 아니네. 당연한 거예요.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런 기능은 좀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다. 저는 꼭 투자자, 집이 있으면 투자야. 맞죠? 집을 사보면 투자자. 그렇지 않나요? 그럼요. 저는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걸 알았으면 좋겠다. 어떤 기능을 알아야 될까요? 근데 제가 앞에서 시장 강도를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방금 생각이 났는데 우리 요즘 또 경남 관심 많으시죠? 저도 저번에 마산 이제 지역 분석을 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를 한번 가보면 사랑합니다, 여기. 하나 담으셨나요? 아니요. 담고 싶지만. 제가 조금 전에 시장 강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응용편. 제가 우리 후레이님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보통 질문이 들어와요. 여기 보면 시장 강도가 이게 마산합포구예요. 근데 이게 파란색이 매매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구간에 있어요. 이렇게.
마이너스 구간인데 시세가 이렇게 올랐어요.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뭔가 이제 궁금한 생각이 뭐 안 드시나요? 시장 강도가 0 이하인데 네. 시세가 상승을 한 지역이 있습니다. 네. 여기. 그렇죠. 그 구간이 있죠. 여기? 네. 어떻게 왜 된 그럴까요? 어떻게 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내가 시장 강도를 이해를 했어. 그러면 이게 당연히 의문점이 생겨야 돼요. 시장 강도가 마이너스 구간에서는 가격이 오르질 않아. 빠지는 구간이라고 했는데 왜 시세가 올랐을까? 이 구간이 갑자기 이렇게 튀어오르는 구간이 있어요. 이렇게. 네. 그것은 표본이 되는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와서 그래요. 시장 강도가 보세요. 마이너스 구간인데 가격이 오를 수가 없죠. 그럼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조라고 있는데 표준지 제공 세대수가 있어요. 이 지역에서 몇 개의 아파트를 가지고 이제 이 시세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보기 쉽게 제가 전세는 빼고 전세 이게 표준지를 빼버리면 이렇게 시장 강도 빼고 이때 보면 얘가 마이너스인데 가격이 올랐잖아요. 근데 보면 이때에 지금 이 마산 하포구의 아파트, 표본이 되는 아파트 수가 91개였어요. 세대수가 28,000세대고. 그런데 갑자기 이때 딱 점프를 하죠. 이때 표준이 되는 아파트 단지 수가 92개예요. 하나가 는 거죠. 추가됐네요. 그러니까 얘가 들어오면서 이 여기에 평당가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제 새로 들어온 애들이 신축이겠죠. 신축은 평당가가 높으니까. 그렇죠. 지역의 가격을 그냥 끄집 올린 거예요. 이 지역이 다 아파트 가격이 올랐을까요? 이 시기에. 아닐 것 같은데요. 아니겠죠. 아이고 우리 열심히 제 설명 잘 들으셨네. 시장은- 그렇죠. 그렇죠. 이때 분위기가. 근데 이제는 살짝 반등을 해서 0 가까이 가고 있는 구간이었잖아요. 네. 오르는 아파트도 있었고 오르지 않는 아파트도 있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가격이 올랐다라는 거죠. 새로운 신축 아파트 때문이에요. 그러면 저희 지인의 나는 정말 이렇게 우리 개발자분, 기획하시는 분이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보통 우리가 다른 데서 지역에 지금 평당가가 시세가 몇 프로 올랐습니다. 몇 프로 올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시장 강도의 증감은 시세의 가격을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앞에서 봤던 우리 남천동 아파트 있죠. 각각의 아파트들의 다 증감을 다 모아요. 각각의 아파트들의 증감을 모아서 그리고 거기에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가 있을 거고 연차가 오래된 아파트가 있을 거잖아. 그 애들 가격이 다 똑같진 않잖아요. 그러면 거기 다 가중치를 줘요. 점수를 다 줘요. 그렇게 해서 그 증감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시장 강도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냥 가격만 갖고 만들었으면 이 지역은 시세가 올랐기 때문에 얘가 빵 뛰어였어야 돼.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이 시장의 움직임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왜곡되는 걸 방지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이 정도로만 표시가 된 거군요. 그렇죠. 평당가가 올랐다고 해서 그 지역이 다 오른 게 아니거든. 그거는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지역의 아파트들이 그 시기에 다 올랐느냐? 아니라는 거지. 그 애들 다른 애들은 지금 다 빠지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만들었다. 시장 강도를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을 들어본 거는 제가 지진 가지고 방송 촬영을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네. 처음입니다. 역시 내부자들한테 그런가요? 설명을 들어야 역시 주인장한테 들어야. 근데 저는 왜 지인이 이렇게 시장 강도라는 거 좋은 기능이 많은데 보통 지인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보통 수요와 입주 제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고 하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시장 강도가 되게 좋은데 여러분들도 보시면 계속 눈에 익으면 이런 분위기는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게 많아요. 아까 면적별로도 다 볼 수 있죠. 연차별로 다 볼 수 있죠. 야, 이 선 하나에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네. 찾아봐야 될 것들이 네. 굉장히 많이 파생되네요. 그렇죠.